안녕하세요. 캐나다 빌드 아빠입니다. 아침에 와보니 이미 포크레인이 와 있었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두 대가 와 있네요. 포크레인 뿐만 아니라 파이프도 와 있었는데요. 이 파이프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걸까요? 흰색도 있고 검은 것도 있는데 파이프는 어디다 쓰는지 차차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정리하면서 나무도 버리고 쓰레기도 이 검은 봉지에다가 모아놨어요. 그런데 까마귀들이 와서 이렇게 쪼아서 터뜨려 놨더라고요. 이따가 잊어먹지 말고 꼭 가져가야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방수 페인트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이 페인트를 왜 어떤 부분은 칠하고 어떤 부분 윗부분은 안 칠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예전에 이 페인트를 칠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무조건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시청에서 검사를 나올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하면은 좀 더 좋겠죠? 일단 이 페인트 검정색 칠한 부분 그리고 위에 6인치 정도 페인트를 안 칠했어요. 이거를 왜 안 칠했냐면은 저 검은색 칠한 부분까지가 흙이 채우라고, 그 부분까지가 흙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채워지는 땅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 방수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흙이 채워지겠죠. 그런데 저 앞에 쪽에 저 부분은 아예 안 칠했네요. 콘크리트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의 부분도 차고 가라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방수 페인트가 안 칠해졌죠. 차고는 실내 벽이 아니기 때문에 방수 페인트를 안 칠해도 돼요. 그리고 집 뒤쪽에 있던 큰 벽에 대각선으로 해서 반만 칠해진 벽이 있었죠. 거기도 물론 실내 벽이 아니기 때문에 다 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실내와 만나는 부분의 콘크리트 외벽은 방수 페인트로 칠해야 되고, 그 외에 바깥쪽에 따로 나온 콘크리트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방수 페인트를 안 칠해도 된다 입니다. 여기서 방수 작업이 끝난 게 아닌데요. 이거 방수 페인트 뿐만 아니라 델타 드레인이라는 일종의 방수 종이는 아니고 약간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안에 뽀글뽀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벽하고 사이를 두고 물이 콘크리트 벽으로 직접적으로 침투하지 않게 공간을 띄워두는 거예요. 흙하고 콘크리트 벽하고 닿지 않게. 이거를 또 설치를 해야 돼요. 이 델타 드레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는 플라스틱이랑 장비를 갖고 왔습니다. 망치랑 화약총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안전장비도 필요하겠죠. 귀마개랑 보안경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툴 벨트도 차고 장비가 갖춰졌으니까 일을 하러 한번 가봐야겠죠. 포크레인 하는 업자들은 파이프를 날르면서 집 주위에 놓기 시작했는데요. 이 파이프는 배수관이에요. 오늘 설치할 거는 배수관하고 그리고 다운스팟이라는 빗물 빠지는 관을 설치할 거예요. 그 관이 설치되기 전에 제가 먼저 이 델타 드레인을 설치를 해야겠죠. 생각보다 무거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델타 드레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내와 실외가 만나는 콘크리트 벽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방수 페인트를 칠했잖아요. 이 부분 중에 델타 드레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실내 벽 바닥보다 높이 있는 벽을 이 델타 드레인으로 감싸줘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 얕은 벽이 있죠. 이 벽 같은 경우는 외벽 바깥의 높이와 실내 높이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델타 드레인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뒤편으로 보이는 큰 콘크리트 벽이 있죠. 저 부분은
실내 바닥 높이보다 콘크리트가 위로 나와 있어요. 저 부분 같은 경우는 바깥쪽 벽이 흙 속으로 파묻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델타 드레인을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하고도 사실 이게 잘 전달이 됐을까 많이 걱정이 되네요. 사실 제가 설명하는 약간 재주가 없어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는 지인분들 중에서도 많이 잠이 온다, 졸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개선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델타 드레인 같은 경우도 누가 한 명 붙잡아주면은 훨씬 붙이기 쉬운데 일단은 저 혼자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한번 어찌됐든 그래도 뭐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혼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중간에 한 발씩 고정을 시켜두고 나중에 와서 더 튼튼하게 박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밑에 부분이 푸팅, 콘크리트가 이어지는 부분을 덮어서 커버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야지 나중에 배수관을 통해서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화약총은 램셋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요. 처음에는 보통 유명한 게 힐티라는 브랜드의 화약총도 있는데 홈디포에 가보니까 힐티는 안 팔고 이 램셋이라는 브랜드 거를 주로 팔고 있더라고요. 하는 방식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홈디포에 가셔서 힐티라고 찾으면은 없다고 램셋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델타 드레인 종류도 홈디포랑 로어스랑 색깔이 틀리더라고요. 가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델타 드레인 같은 경우는 홈디포에서는 6피트까지 밖에 안 팔고 로어스에 가니까는 8피트짜리도 팔더라고요. 영상 보시면서 색깔이 틀려서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자재상에서는 저 위에다가 멤브레인, 클락이라는 천 종류의 방수포가 붙여서 나오기도 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엄청 더워서 잠깐 쉬려고 차에 앉았습니다. 물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먹으려고 보온통에다가 담아왔는데 그렇게 차갑진 않네요. 얼음이라도 좀 넣어야겠어요.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으니 포크레인 운전하는 사람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 포크레인을 잘 다룰 줄 알면은 이 집 짓는 데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단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포크레인을 관리비라던가 아니면은 안 쓸 때는 놔야 될 공간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조그만 포크레인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또 큰 게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장비들이 또 부가적으로 돌 깰 때라던가 땅 팔 때라던가 다질 때라던가 이런 장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다 구비하기에는 사실 만만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잡생각은 뒤로 하고 이 배수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배수관을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밑에 쪽으로 두 군데가 나 있는데 이게 구멍이 밑으로 가는 걸까요? 위로 가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 이걸 할 때 사실 많이 헷갈리긴 했어요. 보통 보면 이렇게 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물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밑에 물이 고여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구멍이 밑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배수관을 설치하실 일이 있으시면 헷갈리지 말고 구멍은 항상 아래쪽으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이 배수관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기초 벽 제일 밑부분을 따라서 놓이게 되어 있어요. 하수구랑은 다른 관으로 설치가 돼서 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대신 이 배수관하고 나중에 빗물관하고는
한꺼번에 연결이 돼서 같이 같은 관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보시면은 이 부팅 바로 옆부분에 배수관이 따라서 쭉 연결이 된 것이 보이시죠? 이게 집 전체를 다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집 안쪽으로나 집 주변으로 물이 고이지 않게, 집 주변에 물이 찬다면은 집 전체가 다 주저앉거나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수관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방수도 중요하지만 방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배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 지역은 경사도 돼 있고 안반으로 지대가 돼 있기 때문에 배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으니 다시 마저 델타 드레인을 붙여야겠죠. 이 델타 드레인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업자한테 가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견적이 4,000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재 직접 사다가 붙이고 있는데요. 한 자재값이 1,000불이 채 안 나온 것 같아요. 3,000불은 인건비라는 거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인스펙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